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교과서 첫 페이지 쌤한테 언제 출석할게요 라고만 좀 보내주시면 쌤이 복사해 놓을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서 쌤이랑 좀 후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가셔도 돼요. 단원 설정의 이유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번에는 독서 단원이다. 좀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고전 시가에서의 어휘도 좀 난감하고 헷갈리는 기준들이 이거 어디에다가 또 기준을 둬야 돼? 라고 싶겠지만 얘는 그냥 딱 지문 자체로만 하면 되니까 더 자신감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독서를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책을 읽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독서 활동은 어떤 책을 읽을지 선택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목적에 맞으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독서 자료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목적에 맞아야 돼. 무조건. 내가 약이라고 해서 나한테 다 효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지금 증상에 대한 목적에 맞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선택하듯이 목적에 맞으면서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런 가치 있는 글을 자료로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글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가치 있는 글도 밑줄. 또한 어떤 주제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이번에 단원이거든요. 밑줄 그자. 같은 주제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같은 화제라고도 좀 적어줘. 같은 주제, 같은 화제. 이걸 근데 어때?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글을 통합적으로 읽어야 돼요. 다양한 글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적고 가겠습니다. 다른 관점, 다른 형식이라고 적자. 같은 화제랑 같은 주제를 다루되 다른 형식과 다른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글들을 통합적으로 읽는 주제 통합적 읽기를 배우는 단원이야. 주제 통합적 읽기에다가 네모박스, 주제 통합적 독서에다가 네모박스. 소단원 1에서 이번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 이 단원은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를 해서 독서 자료를 적절히 선택하여서 읽어보는 독서 활동을 경험하고 같은 주제를 다룬 밑줄 한 번만 더 긋고 갈게요. 같은 주제에다가 밑줄. 다양한 글에다가 밑줄.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이? 관점이 다르고 형식이 다른 글을 함께 읽음으로써 나만의 관점을 재구성해보는 거야. 주제 통합적에다가 밑줄. 그렇게 주제를 통합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한 단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성찰, 개발 역량을 기를 수가 있더라. 단원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성취 기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어떤 가치 있는 글을 읽을래?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는 안목을 길러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주제 통합적 독서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동일한 화제에다가 밑줄. 동일한 화제 밑줄 끄셨으면 위에다가 같은 주제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같은 주제,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물결 닫기, 서로 다른 관점에다가 물결 표시, 서로 다른 형식입니다. 형식에다가 물결 표시,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보자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음으로써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해보자. 그럼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독서의 본질 좀 꼼꼼하게 하자. 교과서는 다시 좀 못하고 외부 지문 연습들에 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하게 할 때 해놓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그냥 딱 독서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본질부터 살펴보자. 독서 자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주제 통합적 독서는 무엇인지, 그래서 단원 핵심 역량은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씩 봐주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어떤 글을 읽을래? 제 목적에 맞는 글이요? 가치 있는 글이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핵심 질문 갈게요. 독서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를 하여 다양한 독서 자료를 선택하고 같은 화제에 대해서 다룬 다양한 글을 통합해서 읽어보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문화의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 활동의 시작은 독서 자료의 선택이므로 독서를 잘하려면 먼저 독서 목적에 맞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목적에 맞고에다가 밑줄 꺼서 별표. 가치가 있는 좋은 글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좋은 독서 자료를 선택하여 읽음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사회 및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사고를 좀 더 폭넓게 하려면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주제 통합적 독서에 네모박스 쳐주실까요? 동일한 화제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관점에다가 밑줄,
이런 글이나 뭐 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자신과 사회를 통합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보자고. 나만의 관점을 재구성해보는 거야. 다양하게 접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독서 자료 선택하기, 주제 통합적 독서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보시고 실제로 책 한 권을 골라서 읽어보자고요. 또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의 글을 읽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고요. 넘어가서 11페이지. 독서 자료 선택하기. 어떤 글을 읽을 것인가? 이거 수필글 하나만 잘 살펴보면 되거든요. 독서 목적을 인식을 하고 글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서 글이나 책을 고르고 한 학기에 한 권 책을 읽어보자. 주제통합적 독서는 같은 화제, 같은 주제이지만 다양한 다른 관점이나 다양한 다른 형식의 글을 읽음으로써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의 능력을 길러보자. 그리고 나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해보자. 그래서 이럴 때 소단원들은 좀 들어가고 빠지고가 들쭉날쭉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걸어서 곳끝까지 걷기에 건강한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걷기의 발견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다양한 형식과 관점의 글로 주제통합적 읽기하고 벨리포지의 교훈이랑 태초의 시장이 있었을까는 들어간 적도 있고 안 들어간 적도 있는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살펴보면 되는 소단원 1, 2 되겠습니다. 뭐 다른 활동 안내라든지 지도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복습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1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독서 자료 선택하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습 목표는 뭐다? 독서의 목적을 고려를 하자. 목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글의 가치를 고려를 하자. 글의 가치에다가 밑줄. 그래서 좋은 글을 선택해서 읽어봅시다.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글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보자고. 밑줄 끄자.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밑줄.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등 독서의 목적이 다양함을 알고 자신의 독서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되 좋은 글의 가치를 깨닫고 가급적 고전을 왜 읽는 걸 추천하냐면 검증되었잖아요. 예로부터 검증되어 오는 가급적 고전과 같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을 선정해서 지도를 해라. 어머 끄덕끄덕.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여러분이 책을 골라서 읽은 경험에 어떤 목적에서 어떤 고민으로 고른 책을 끝까지 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단원을 시작을 합니다. 13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을 독서 자료라고 합니다. 독서 자료에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각종 책이나 글은 대표적인 독서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과서도 독서 자료에 속하겠죠?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이 발달하여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서 자료가 제공되며 양도 매우 많습니다.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 목적에 맞아라. 목적에다가 별표, 그리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까지 판단해라. 가치에다가 별표. 독서 목적을 고려를 해서 책을 선정을 할 때, 독서 자료를 선정을 할 때 독자의 독서 목적에 따라 자료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목적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니까 이 목적들을 좀 외우자. 이런 목적이 어떠한 목적인지 좀 상세하게. 그래서 학업 독서라고 하면 공부를 위해서 하는 독서, 정보를 전달을 받겠죠. 그죠? 교양의 독서는요,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해서 밑줄 긋자. 정신적 성장에다가 밑줄. 문제 해결 독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대안을 찾는 독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에다가 밑줄, 대안에다가 밑줄. 그리고 남는 시간의 여가 독서는 정서적 안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삶의 즐거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독서를 해야 돼요.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다가 밑줄.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하게 되는 독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하게 되는 독서. 공동체 내의 독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쌤 같은 경우에는 5번째가 제일 하지 않게 되는 독서인 것 같습니다. 독자는 독서의 일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구체적 목적까지 고려를 해서 독서 자료를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학업 독서라고 해도 있잖아. 사회과 공부를 위한 독서를 할 때랑 사회과 교과서, 각종 지도,
참고 서적, 사회과 연계 도서 등을 독서 자료로 선택을 하겠지. 그래서 학업 독서라는 목적 속에서도 어떤 과목인지에 따라서 독서 자료의 선택은 또 달라지더라. 글의 가치를 고려를 할 경우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글의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 글이나 읽기보다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 읽어서 도움이 되는 글, 읽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글을 고르는 것이 좋더라. 읽을 만한 가치에다가 밑줄, 읽어서 도움에다가 밑줄, 해결 방안에도 밑줄. 이때 주로 권장되는 것이 고전입니다, 여러분. 고전에다가 동그라미. 왜요? 라고 하면 검증됐으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 이미 검증에다가 밑줄, 가치로서는 검증이 된 글이기 때문에 독서 자료를 잘못 선택하면 독서에 실패하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수 있어. 그냥 시간 낭비인 거야. 그러므로 꼭 나의 목적에 맞는 목적에다가 밑줄, 가치 있는 글에다가 밑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글을 직접 살펴보거나 전문가들의 평을 참조하는 것도 좋겠지요. 지도 안내도 한 번씩 확인해 봐 주시고 1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글의 해제부터 글쓴이가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의 사유를 펼치고 있는 글입니다. 수필이거든요. 밑줄 글게 독서 행위 자체에 대한 성찰에다가 밑줄. 그래서 글쓴이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실용적 목적에다가 X, 교양적 가치에다가 밑줄. 이것으로 책을 읽으라는 거야. 실용적으로 내가 막 점수를 내기 위해,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보다는 교양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성장으로 책을 좀 접해라. 삶을 변화시키는 책 중에 고전에 해당하는 독서가 가치 있다는 점도 고전의 가치를 밝히는 글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재기간의 갈래는 수필, 설득과 예시와 잘못된 독서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적에다가 밑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를 하세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요. 예에다가 밑줄 끄시고 독자 이해도 도와주고 수험서나 실용서 같은 것은 실용적인 목적의 도서가 될 것이고 이것과 비교를 해서 좋은 책의 가치를 부각을 하네요. 아무래도 교양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읽기 전에 어떤 책이 가치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가 시간을 알차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책,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의 책, 교양인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된다라는 베스트셀러로 언급되는 책, 다음은 도서 선택의 기준에 관한 글인데요. 도서 목적을 고려를 해서 가치 있는 글을 고르기 위해 우리가 뭐를 유의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들어갑니다. 수험서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에다가 밑줄 실용적인 목적이지. 실용서도 어때요? 실생활에 직접적 도움에다가 밑줄 역시 실용적 성격의 글입니다. 딱 읽고 끝내버릴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시절이야말로 가장 왕성하게 독서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세모, 오늘날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책을 좀 읽지 않게 되지요. 학사 일정이 빡빡하니까. 교과서나 학습서나 수험서에는 둘러싸여 있지만 교양도서를 읽을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필수 지식 위주의 독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밑줄 글자. 교과의 필수 지식 위주의 독서에다가 밑줄 여러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 읽기에 바쁘죠. 그들이 읽는 문학작품이나 교양도서는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해서는 또 읽게 되지. 입시 준비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입시 준비를 위한 수험생들의 모습, 교양독서를 하지 않는다. 성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위주의 독서가 대세를 이루면서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성인들이 주로 읽는 책의 목록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나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 성격에서의 책들을 읽고 있어. 요리와 재산관리, 여행, 취업과 생업 등에 도움을 주는 책이 포함되어 있지. 반면에다가 세모, 당장에는 쓸모는 없지만 정신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오늘날의 우리의 독서 실태에 대해서 책을 읽기는 읽지만 실용적인 독서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글쓴이는 좀 비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진정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교양인이라면 잘 팔리는 인기 도서를 넘어서 실용 도서와 처세술의 책을 넘어서 말이야, 자신의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을 읽어야 될 텐데,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텐데, 처세술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시죠. 사람들을 사귄다든지 어쨌든 실용적 성격의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알려주는 책.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이 비만, 콜레스테롤의 수치 증가, 비타민. 잠시만 넘기지 말고 우리 보고 가자. 왼쪽 귀퉁이. 요즘 학생들과 성인들의 독서 경향 옆에다가는 비판적이라고 좀 적어줘. 글쓴이의 태도는 비판적이야. 학생들은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 위주로 읽고 있고요. 성인들은 실용적이고 재미있고 그리고 많이 팔리는 책을 위주로 읽고 있어. 그리고 또 교과서 날개질문. 학생들과 성인들의 독서 경향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교과서나 학습서, 수험서를 주로 읽고요. 교양도서 역시 수능이나 입시를 위해서 읽고 있어요. 성인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을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편식이라는 거야. 조금은 근원적인 것에 도움을 주는 독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글의 구성의 짜임새 보고 갈까요?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작은 제목에 소제목이 달려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할 수가 있어. 교양도서를 밑줄기자. 교양독서를 하지 않는다. 교양독서에다가 밑줄.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이 지금 교양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양독서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에 대한 가치 있는 책의 기준 포함시켜야 되는 고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15페이지 계속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서 한 방에 끝을 내버릴게요. 당뇨, 고혈압 등이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도 말이야. 편독에다가 동그라미. 편식을 통해서 편독을 뭐 해봐라? 미루어 짐작해봐라. 위에다가 유추라고 좀 적어줘. 편식을 통해서 편독에 대한 결과를 미루어 짐작한다. 유추라고 적어주시고, 정신적 건강 그리고 성장, 건강의 불균형 분명히 초래될 거야.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들을 꺼내들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찾아 읽는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길 텐데, 그런 책들을 약으로 치자면 있잖아. 약에다가 별표 3개. 약으로 치면이라고 하면 밑에다가 비유, 몸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 어떤 특정한 증상에 딱 결합되어서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이다. 밑줄 한번 끄고 갈게요. 특정한 질병의 효능을 발휘하는 기능 위주의 약에다가 밑줄 끄시고, 양약은 실용적 독서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적인 독서는 어떻다고? 보약과도 같은 역할로 전체의 조화.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 있게 읽는 것이 조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길일 텐데, 밑줄 끄고 갈까? 다양한 종류의 책에다가 밑줄, 균형 있게에다가 밑줄, 조화로운 정신 상태에다가 밑줄.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당장에 필요한 글이 아니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나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책을 선택해봐봐. 오른쪽 귀퉁이로 가시지요. 바람직한 독서의 방향.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을 읽읍시다. 밑줄 끌게요. 내면적 삶의 변화에다가 밑줄. 다른 눈으로에다가 됐어. 이거는 됐고 밑줄 끌게. 더 깊이 있는 삶에다가 밑줄. 내면적 삶의 변화, 더 깊이 있는 삶에다가 밑줄.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읽어보자고.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겨서 밑줄 끄자. 조화로운 정신 상태에다가 밑줄. 이걸 위해 우리는 편독하지 말고 골고루 읽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기준도 들여다볼까요?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할까요?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책의 선정 기준에다가 밑줄.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하는 기준이 존재하는지, 물론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절대적 기준에다가 X. 그렇지만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라는 것은 말이야. 밑줄 끄자. 인생의 깊이에다가 밑줄. 세상을 밝게에다가 밑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도 되고 마음을 부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서 삶을 변화시키는 책, 그런 책이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의 목록에는 우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고전을 추천하고 싶대. 고전에다가 동그라미.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서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전범으로 자리 잡았잖아. 전범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을 이르는 말, 하지만 좁은 의미로서는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잠시만 끊고 갈게. 좀 정리하고 가자. 좋은 책의 기준이란 뭐라고? 인생의 깊이에다가 밑줄, 세상을 밝게에다가 밑줄, 마음을 푸근하게, 영혼까지 맑게, 가슴과 머리에 강한 흔적을 남겨서 삶을 변화시켜주는 책. 날개 질문 가겠습니다. 평소 자신은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읽는 사람의 관심에 부합하는 책이, 밑줄 그자, 관심에 부합에다가 밑줄, 관심에 부합하는 책이 좋은 책이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관심이 없다면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6페이지부터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된 저수를 말하지요. 걸작과 명저 가운데에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서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이 고전이야.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는 책이야.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와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밑줄 끌까? 지적 산물의 최고봉에다가 밑줄 쭉. 고전을 뭐라고 생각한다? 지적 산물의 최고봉. 그러므로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서 한 문명권과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래. 소중한 문화유산에다가 밑줄 맞는 말인 것 같아. 고전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에서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더라. 밑줄 그자.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에다가 밑줄. 우리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자고.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 지혜, 지식, 정보 들어있습니다. 도서 고금을 막론하고 고전들은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밑줄 끌게. 등대와도 같은 역할, 등대에다가 밑줄. 고전의 가치에 대해서 힘주어서 얘기하네요. 고전에 대한 정의, 왼쪽 기퉁이로 가겠습니다. 시대랑 국경을 초월해서 보편적 가치를 획득했다.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서 전범으로 자리 잡았다. 전범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이야. 그러면 고전의 가치에다가 별표, 주어진 시대에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랑 희망이 담겨 있어서 밑줄 끄자. 지적 산물의 최고봉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어서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이다. 등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예, 됐습니다. 나머지의 참고 자료는 이게 이제 좀 다른 학교 출판사에는 이 글이 실려져 있거든. 항성 같은 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되게 오랜 시간 우리한테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 항성 같은 책, 유성 같은 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쇼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의 영상처럼 도파민의 순간적인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책이 유성 같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에다가 동그라미, 책을 별에 빗대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 이거 쌤이 얼마든지 보기 박스로 주고 또 물어보는 문제 만들 수도 있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별들의 중심이 되어주는 것은 항성, 항성에다가 동그라미, 항성 주위의 궤도를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행성, 행성에다가 동그라미,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성, 유성에다가 동그라미. 항성과 행성은 밤하늘을 지키지만 유성 같은 경우에는 휙 소리를 내면서 은하계의 어느 한 구석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북극성이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듯이 항성과 같은 책은 말이야. 항성과 같은 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삶의 영원한 길잡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반짝하고 나타나는 유성은 말이야. 유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순간의 즐거움만 제공하고 허무하게 사라진다에다가 밑줄 쭉 꺼주시고,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지?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과, 그리고 행성처럼 순간적인 즐거움만 제공하고 사라지는 것. 행성이 아니라 유성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쏘리. 그래서 항성과 유성을 대비하고 있구나. 얘들아, 우리 주변에는 유성 같은 책들은 지천으로 굴러다니고 있어. 항성 같은 책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게 오늘의 현실이야.
좋은 책은 세상살이의 일반성에 관한 이해를 넓혀주는 동시에 개인의 삶의 특수성까지도 풍부하게 해석해주지.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들만 거듭 읽다 보면 잡다한 상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은 멀어지게 돼. 그렇고 그런 수준의 유성 같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깊이와 두께는 늘 제자리 걸음이야. 좋은 책의 기준은 분야에 따라 다르고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이야, 어떤 책이야? 항성 같았으면 좋겠어. 밑줄 긋자. 인간의 정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하여 진정한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책에다가 밑줄 쭉 항성같이 말이야. 인간의 정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하여 진정한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책까지.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상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허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책들을 옆에 치워놓고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에 숨은 삶의 본질을 깨뚫는 좋은 책을 찾아내자. 유성가도 같은 책은 옆에 좀 치워놓고 항성 같은 책들을 우리가 좀 골라내자. 넘어가서 17페이지 계속 갈게요. 학습활동. 독서가 좀 글을 읽는 거라서 수업은 또 문학보다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숨 좀 돌리면서 할게요. 학습활동 들어갑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은 너무 실용적인 독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야. 너무 목적에서의 당장 쓰이기 위한 것만 읽는 것은 좀 아쉽다.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 이 글에 제시된 오늘날의 독서 경향은 어떻다고? 교과서랑 학습서,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문학작품과 교양도서, 한마디로 독서의 자료가 너무 실용적 성격에 치우쳐져 있어. 성인들도 말이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의 책이라든지 무엇인가 도움되는 실용적 가치에서의 지닌 책들을 읽고 있더라.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 경향, 우려되는 점은 뭐다? 우리는 너무 실용적 가치만을 따지고 있어요. 실용적 목적과 기능 가치에다가 밑줄. 그런 책만 읽잖아. 그러면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이 와서 조화로운 정신 상태가 유지가 안 될 텐데 라고 걱정하고 있어. 2번, 글쓴이가 생각하는 그럼 좋은 책의 기준. 그 속에서 글쓴이는 뭐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검증이 된 고전을 추천을 합니다. 좋은 책의 기준이란 인생의 깊이를 더해줘야죠. 인생의 깊이에다가 밑줄, 세상을 밝게 해다가 밑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주는 책. 고전이란 고전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는 저술로 걸작과 명저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서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고 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까지 그동안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히는 책. 단지 오래된 책이라기보다는 밑줄 긋자,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 2번으로 내려오시죠. 독서의 목적을 고려한 독서의 선택과 관련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 명언을 참고를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서 목적, 밑줄 긋자, 독서하는 목적에다가 밑줄. 키케로는 뭐라고 얘기했어?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될 거야. 살찌운다는 거지. 노인에게는 오락이 될 거야.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독서의 가치를 언급한 키케로의 명언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 스스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 밑줄 긋자.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에다가 밑줄.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지기까지도 한대. 그럼 예시담아 올라가서 한번 볼까? 책이 청년에게 음식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우리는 책을 정신적 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성장에다가 밑줄, 독서의 목적. 책이 노인에게 오락이 된다라는 키케로의 말, 즐거움의 추구도 역시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즐거움의 추구에다가 밑줄. 책이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라는 키케로의 말처럼 지식 획득이나 정신적 위로, 안정이 독서의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지식 획득에다가 밑줄, 정신적 위로에다가 밑줄. 4번째, 가장 필요한 책은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야. 가장 많이 생각하게에다가 밑줄. 트웨인의 말처럼 창의적 사고 역시 독서의 목적입니다. 창의적 사고에다가 밑줄.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라는 말처럼 고문 진보의 글귀처럼 말이야.
독서를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도 있어. 밑줄 자 사회적 성공에다가 밑줄 인격적 정신적 성장에 자아실현도 할 수 있어. 자아실현에다가 밑줄. 이번에 독서 목적을 고려한 독서의 선택과 관련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 명언을 이거는 할 필요는 없으니 내려와서 2-2가 돼야 되겠죠. 독서 목적의 측면에서 실용서 위주의 독서 밑줄 자 실용서 위주의 독서 문화에다가 밑줄 독서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 사회의 현실이지 않나? 책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더 낫죠 사실. 오락, 지식 획득, 미로 정서 안정, 사회적 성공을 독서 목적으로 삼는다면 실용서 위주의 독서 문화도 나쁘지 않은데 정신적 성장이나 창의적 사고, 인격적 정신적 성장을 독서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용적 위주의 독서보다는 교양 독서에 주력을 해야 되겠네.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됐습니다. 넘어가서 18페이지. 여러분이 중시하는 독서 목적에 관해 짝다 함께 나누어 보시죠. 독서에 관한 자신의 평소 생각 경험도 떠올려 보시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 그러면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알아보자. 나는 학교 성적이 지식의 양이나 깊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여러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독서를 하고 싶다. 밑줄이다. 여러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지식을 갖춘 사람에다가 밑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책을 읽겠대.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나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경전을 하나 정해서 꾸준히 읽고 싶다. 삶의 지혜에다가 밑줄 고전의 경전이요. 이 책 저 책 잡다하게 읽다 보면 지식은 많이 쌓이겠지만 지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지혜를 쌓기 위해서 좀 한 책을 깊게 읽어보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친구의 말이네요. 3번으로 가시죠. 가치 있는 책이나 글을 고려를 하는 기준, 좋은 책의 예시로 고전을 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는지 말해보자. 고전에다가 동그라미. 쌤도 공감이 되는데 여러 세대에서 걸쳐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책이니까. 그런데 고전이 좋은 책이라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 친구들은 고전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읽고 나서도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대가 다르니까 나에게 맞는 책,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 나에게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지 않냐라고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두 번째, 내용이나 형식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하는 좋은 책의 특징의 구체적인 예시들은 생략할게요. 3번에서도요. 권장 도서의 목록이니까 생략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9쪽. 4번에 독서의 목적과 가치를 고려를 해서 책 한 권 선택해서 우리 반 독서나무나 만들자라는 것은 그냥 다 끄덕끄덕.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한 권의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단원에서 추천해 주는 것은 목적에 맞는,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쓰이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살찌우는 독서를 해라 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었어. 오케이, 넘어가서 20페이지 생략할게요. 2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독서 일지 쓰라는 거니까. 오케이, 잠깐만 숨 좀 돌릴까? 22쪽. 해제에서 이 글은 도서관에서 방대한 독서 자료를 분류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밑줄 끌게요. 독서 자료를 분류하는 원리에다가 밑줄. 어떻게 여러분도 그러면 분류 원리를 알아서 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찾는 방법을 익혀보자고. 서가에서 책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도서 기호의 맨 앞자리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밑줄 긋자. 도서 기호의 맨 앞자리 숫자의 의미에다가 밑줄.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다가 밑줄. 독자의 흥미를 유발을 합니다. 독서 기호에 따라서 책을 찾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 사례에다가 밑줄. 독자 이해가 당연히 도와지지. 이를 잘 활용을 하면 서가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 절약을 되게 할 수 있어. 또한 독자가 자신이 소장한 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 그럼 다음은 독서를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분류하는 방법에다가 밑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도서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보자.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도서 분류의 원리를 살펴보자.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을 익혀보자. 특징 첫 번째,
도서 분류 기호의 의미를 인류의 역사랑 관련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인류의 역사에다가 밑줄. 그리고 청구 기호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야. 사례에다가 동그라미. 도서 분류의 원리 들어갑니다. 머리말부터. 도서관 서가에 배열된 책들은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을까? 어떤 질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원리. 어떤 원리로 분류가 되었을까? 도서관의 수많은 책 가운데에서 원하는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 쉽게 찾는 에다가 밑줄. 책이 배열된 원리이자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이 바로 도서 기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분류할 수가 있어. 도서관에 있는 책은 옆면에 각각의 이름표를 달고 있거든. 이름표에다가 밑줄 끄시고 숫자와 문자가 함께 사용되어서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놀라울 정도로 쉽습니다. 먼저 각 책장에 앞자리가 비슷한 책이 한데 다 모여 있어요. 특히 맨 앞자리 숫자는요,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0에서 9까지 10개의 주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주류에다가 밑줄. 이들은 인류의 역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000에는 태초의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를 모아봤어. 밑줄 긋자. 특정 학문에다가 X 하시고 주제에다가 X. 특정한 곳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 분야들 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에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이성의 노력을 담은 철학을 1번. 200에서는요,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신을 숭배한다는 뜻에서 종교. 300에서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학의 분야. 400에서는 사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분야. 500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에다가 밑줄, 자연과학에다가 밑줄. 600에는 지식이 기술로 발전된 기술과학, 기술과학에다가 밑줄.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이 700,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이 800, 마지막으로 900은 뭐라고? 이들을 기록한 역사인 거야. 역사랑 관련된 이야기는 900에서 이렇게 10가지의 주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표 밑에 한번 설명 읽고 갈까? 미국의 듀이가 개발한 듀이 10준 분류법이야. DDC.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개량한 한국 10준 분류 KD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쉽게 찾는 법 읽어볼게요.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색해봐봐. 그런데 컴퓨터는 책의 청구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찾아주지는 않거든. 청구기호를 들고 찾으러 가는 거야. 잠시만, 다양한 10진 분류법에 대한 정의는 참조 삼아주시고 넘어갑니다. 어떤 책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목? 아하, 청구기호를 들고 찾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야. 청구기호에서는 410. 그럼 아까 400대가 뭐였다? 언어였거든. 그럼 그 언어에서 10까지 가고 911에 지읒에 7945 이런 책이 필요하다면 410번대의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 들어가야 돼. 이때 수많은 책장을 하나하나 살피지 말고 책장의 옆면을 보면요, 옆면에 400부터 413.8이라고 적힌 책장을 발견을 했다면 410.911에 해당하는 책은 이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인가? 오른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기억해놔줘. 밑줄 끄자. 분류 기호가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책이 따다다다다다다. 왼쪽에서 오른쪽에다가 밑줄, 낮은 기호부터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로 올라갑니다. 또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왼쪽의 책들은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더라. 분류 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를 해볼게. 크기를 비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410.9가 있다면 그 오른쪽에는 410.911이 있어. 그리고 410.912가 있어. 더 오른쪽에. 모든 숫자가 같다면 도서 기호의 문자도 확인해봐야 돼. 문자 확인에다가 밑줄. 도서 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에서처럼 그느드르무브 그리고 아에 야여 예여 어에 여에 오 순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청구 기호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 몇 가지 기호가 더 붙기도 하거든요. 몇 가지 기호에다가 밑줄.
대표적으로 분류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별치기호에다가 동그라미.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책의 특성에다가 밑줄, 이용 목적에다가 밑줄, 물결 표시갈게,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해다가 물결 표시. 예를 들어서 어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에 가야지. 오케이.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의 시리즈로 내는 경우는 짝대기에 하이픈 기호를 써서 분류를 합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여러 번 보관을 한다면 이꼴의 표시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1은 2라는 표시는 연속물 중에서 제1권이 되고 같은 책이 이 두 권이 보관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책.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2011년과 같은 연도를 마지막에 붙이기도 합니다. 기호의 의미를 좀 알아놓으시면 너무 좋겠죠? 첨부 기호로 책을 찾는 방법. 숫자는 밑줄 끌게. 왼쪽에서 오른쪽에다가 밑줄. 기호는 커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기호 숫자가 커진다. 사전의 문자 배열 방식과 같고요.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도서임을 알려주는 게 별치 기호가 되더라. 자, 23페이지 맨 오른쪽으로 가서 어의 어린이 코드로 가야 되겠네. 410에서의 언어의 파트에서 10.8 기억의 391 숏의 1번의 2라는 것은 부가기호를 우리가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연속물 중에서 1권이고 이 1권은 이 도서관에 2권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책이라는 거야. 별치기호는 특수자료, 별도로 보관하는 책, 밑줄 그자 별도로 보관해다가 밑줄. 분류기호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집니다. 도서기호는요, 문자 배열 방식이 문자는 사전의 문자 배열 방식과 같더라. 부가기호에서는 연속물의 표시나 동일책의 표시, 발간 연도를 표시할 수가 있다. 알아놔 주시고 마지막 문단 갑니다.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에 이건 이미 읽었고 다 됐지요. 오케이. 23페이지 마무리. 주제통합적 독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주제통합적 독서 별표세 이번 시험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문제 수보다는 좀 중요한 개념으로서 학습 목표 가겠습니다. 동일한 화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에다가 밑줄. 이걸 나만의 재구성으로 통합을 해야 돼. 주제통합적에다가 밑줄.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글을 주제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설정한 학습 목표입니다. 같은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같은 화제 밑줄, 다양한 관점 형식에다가 밑줄. 그렇게 글을 능동적으로 찾아 읽은 후에 종합적으로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정리해보자. 동일한 화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글들을 읽어본 경험.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24쪽 쪽수에다가 별표를 줘줘라. 주제통합적 읽기,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읽기 방식에 대해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우리가 주제통합적 독서의 개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쪽 자체가 중요하다. 독서를 할 때에는 하나의 글을 깊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줄 긁기, 동일한 화제 밑줄, 다양한 글에다가 밑줄, 그 화제에 관한 지식을 넓혀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화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러 글 밑에다가는 다른 관점, 다른 형식이라고 한 번만 더 적어볼까? 다른 관점, 다른 형식의 글을 읽고 이 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비판도 할 줄 알아야죠. 비판적에다가 밑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뭐 할 줄도 알고 통합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나만의 관점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 의미를 재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것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주제통합적 독서입니다. 이제 사례를 살펴볼 건데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주제통합적 독서가 같은 화제로서 다른 관점의 형식의 글을 모아본 것이 사랑이라는 화제에 대해서 뇌과학자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욕구나 동기야라는 주장을 펼치는 뇌과학의 분비물,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야 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수필을 하나 실어놨고요. 그리고 운영전에서 김진사랑 운영이가 서로 주고받는 편지글의 소설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설명문은 사랑이라는 개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백마 타고 온
이 왕자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루는 이 사랑의 개념, 중세시대 때의 사랑부터 오늘날 현대인들의 나는 솔로의 사랑까지 어떻게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 왔는지를 쭉 설명해주는 설명문까지 3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한번 보자고. 사랑을 화제로, 사랑에다가 동그라미, 문학 분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궁녀 운영이가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된 소설 운영전에서 사랑의 개념을 다루고, 과학 분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뇌과학자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욕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다양한 여러 관점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걸 통합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 나름대로 새롭게에다가 밑줄, 이게 재구성이야. 내 나름대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것이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재구성. 그러면 25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랑이라는 화제를 다룬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주제통합적 독서를 했네라고 살펴볼 수 있어. 지도한 대로 가보자. 주제통합적 독서의 장점을 지식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주제통합적 독서의 방법 역시 정해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서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제통합적 독서의 장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제통합적 독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되게 좀 가방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교과서만 읽는 것이 아니지요. 사전, 참고서, 연계도서, 인터넷 자료 등을 함께 읽으면서 교과 내용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여러 글을 읽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를 새롭게 밑줄 글자, 새롭게 조직에다가 밑줄, 반드시 재구성해야 돼. 이러한 주제통합적 독서의 장점 다음과 같더라. 첫 번째, 일단은 치중이 되지가 않아. 다양한 관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로 상반된 관점에다가 밑줄,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 편견에다가 X, 올바른 가치관에다가 밑줄,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새롭고 창조적에다가 밑줄,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생각의 폭도 넓어져. 생각의 폭에다가 밑줄, 마지막,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제공이 되는 독서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어. 독서 환경에 잘 대처에다가 밑줄.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주제통합적 독서라면 나 좀 해보자 라는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제통합적 독서를 할 때에는 단순히 연관성이 있는 여러 책, 링크가 걸리는 거지. 그 여러 책을 읽는데 그쳐서는 안 돼. 읽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 비판적 수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제에 대한 독자 자신의 관점에다가 밑줄 재구성해야 돼. 주제통합적 독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화제랑 관련해서 질문을 수립해보자. 어떤 화제에 관해서 독서할지 결정하고 그 화제랑 관련해서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으로 만들어봐봐. 질문에다가 동그라미. 화제랑 관련된 다양한 글을 찾아봐봐. 자신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글을 찾아봐봐. 이때 화제에 대한 관점, 글의 분야나 형식의 다양성도 고려를 해줘. 밑줄 글자. 화제에 대한 관점에다가 밑줄, 분명히 다르겠지. 글의 분야에다가 밑줄, 형식의 다양성에다가 밑줄, 이걸 고려를 하자. 세 번째, 여러 글을 비교하면서 읽어줘. 찾아낸 각각의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비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비판적 수용을 해야 돼. 비판적 수용에다가 밑줄. 그러면 질문의 답으로 재구성을 해보자. 여러 글의 내용을 종합해서 화제랑 관련해서 자신이 제기한 질문의 답으로 의미를 재구성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주제통합적 독서의 방법이다. 그러면 미래엔에서는 사랑이었다면 우리 천재 교과서에서는 걷기예요. 걷기. 걷는다라는 이 워킹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글, 형식이 다른 글들을 주제통합적으로 한번 수용해 봅시다. 제재기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래는 수필. 성격은 좀 추상적이야. 추상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예찬적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비유적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걷기의 의미랑 가치로 몸과 마음과 세상이 이루는 조화, 몸에다가 동그라미, 마음 동그라미, 세상 동그라미,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걷기다.
특징 첫 번째, 걷기라는 경험. 얼마든지 안 걷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걷습니다. 친숙한 소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독자의 흥미를 유도를 해요. 걷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사유를 해보자. 깊이 있게 사유에다가 밑줄. 걷기가 가지게 되는 의미랑 가치를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의미 가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읽기 전에 걷기랑 관련한 체험을 한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은 걷기와 관련한 서로 다른 분야의 글 3편인데요.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을 살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걸어서 곳 끝까지 한번 가보자. 곳 동그라미 치시고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의 뻗은 육지, 바다 쪽으로 뻗은 육지 모양이 곳입니다. 간절곶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를 걷는데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에 이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 10년 전에다가 밑줄. 걸으면서 왜 걸었을까? 뭐 불안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새로운 일의 구상이라든지 자기한테 맞았겠지.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 한번 걸어봤던 거야.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을 돌아왔고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쉬기 위해서 걷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걷거나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죠. 생산지향적 문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글쓴이는 비판으로 대할까요? 비판적. 뭔가의 결과물을 계속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에서는 생각은 뭔가를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무의미한 잉여짓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밑줄 긋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에다가 밑줄.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쉬기, 심장 뛰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은 보행이야. 보행에다가 밑줄. 의식의 노력이 필요 없어 얘들아. 딴 생각하면서 많이 걷잖아. 그래서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의 상태야. 균형에다가 동그라미.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하니까 육체 노동에다가 밑줄. 수십 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걷는 것밖에 안 되는 내가 걷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야. 그만큼 우연은 아니라는 말이 뭐죠? 필연이야 라는 뜻이지. 하느님이 정해주신 일이야, 인연이야 라는 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걷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계기, 본문위로 한번 가보자.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야. 보행은 몸과 마음이 세상과 한편이 된 상태이다. 밑줄 끌까?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에다가 밑줄.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하게 된 세 사람의 모습처럼 말이야. 세 사람처럼에다가 밑줄.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말이야. 새 음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시달리지 않으면서 머물 수가 있다니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고요. 곧 여기저기가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서인지 벌써 해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 하얀 냉이꽃이 자리 잡고 있더라. 하얀 냉이꽃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걸을 때 우리가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는 거 밑에 보면 걷는 동안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몰두하는 거는 아니야. 다른 생각까지도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지. 곧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네? 뭐 때문이지? 때가 아직 안 돼서인가? 아니면 때가 지나서인가?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서 나는 뭐를 발견했다? 하얀 냉이꽃.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까지 잠시만 슬래시. 왼쪽 기퉁이 좀 보실까요? 해제. 이 글은 걷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걷기의 의미에다가 밑줄. 글쓴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걷기라는 행위는 걷기에다가 동그라미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걷기를 통해서 밑줄 끄자. 몸과 마음이 세상이 한편에다가 밑줄.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경에다가 밑줄.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여행한다. 자기의 마음을 여행에다가 밑줄.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가시죠. 걷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깝지.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 말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미묘한 균형. 존재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 생각과 경험과 도착 외에는 생산하지 않는 육체노동. 육체노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산하는 바가 없는 육체노동이다. 자, 교과서 날개 질문. 글쓴이가 보행을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에 빗대어 표현을 했어. 밑줄 끄자.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에다가 밑줄. 얘들아, 화음은 보통 도, 미, 솔 세 개의 음이 겹쳐서 나면서 조화를 이루어주지. 조화에다가 동그라미.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는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밑줄. 그게 마치 조화를 이루는 화음과도 같다. 27페이지 가도 될 것 같네요. 어릴 적에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이 났어.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이 났어.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하고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습니다.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이게 이상적인 보행이라는 거야. 보행의 리듬이요. 생각의 리듬을 낳습니다. 생각의 리듬에다가 밑줄.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나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마음은 풍경에다가 밑줄.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는 방법이다. 밑줄 그자.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에다가 밑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자, 풍경을 지나갈 때 생각의 리듬을 낳아주는 것이 보행입니다. 밑줄 그자. 생각의 리듬을 낳는 보행에다가 밑줄. 본문 4로 갈게요.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다. 아하, 보는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요해.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생각에다가 밑줄.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도 할 수가 있어. 흡수에다가 밑줄. 그러니 느긋한 관광이야.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거야. 여행의 경위와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아. 아하, 짧은 거리의 보행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도 해방과 정화가 이루어져.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아. 아니, 여행이 아니라 그냥 몸의 움직임인 거야. 몸의 움직임에다가 밑줄.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대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 말이야.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해. 몸 자체가 움직임이 필요한 거야.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해다가 밑줄.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해.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지.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되는 거야. 밑줄 그자. 수단인 동시에 목적에다가 밑줄.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에다가 밑줄. 왜 보행이 수단이자 목적이냐면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수단이자 걷기를 통해서 마음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으니 걷기가 목적이자 수단이다. 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걷기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와가요? 글쓴이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오른쪽 귀퉁이로 가보자.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두 번째.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의 세상이 한편 조화가 된 거다. 몸에다가 동그라미,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세상에다가 동그라미, 조화.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 음표에 화음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화음에다가 밑줄.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더라.
하얀 냉이꽃을 보면서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의 하얀 냉이꽃이 떠오르더라.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보행의 리듬은 풍경을 지나면서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길에서 보이는 풍경을 지나가는 보행을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까지 가더라. 보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구체화할 수 있더라. 글쓴이가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뭐 때문이다. 걷기를 할 때 눈을 감고 할 수는 없지. 걸어가는 동안에 풍경이 바뀌지. 우리는 그 바뀌는 풍경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지. 이렇게 볼 때 밑줄 한번 끄고 갈게. 글쓴이에게 걷는 일은 보는 일에다가 밑줄, 생각을 낳는 일에다가 밑줄, 보는 것은 곧 생각을 낳더라.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여행해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본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합시다. 밑줄 그자. 본 것을 생각, 밑줄, 새로운 것을 흡수에다가 밑줄. 보행이랑 여행이랑 닮았어. 보행 중에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있어서 마음속에는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2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설명문 하나를 볼 건데 말이야. 잠시만. 오늘 28, 29 질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래는 설명문이거든요. 객관적, 체계적, 실용적으로 걷기를 좀 올바르게 걸어야 돼. 그리고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지. 특징 첫 번째, 걷기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장점에다가 밑줄, 무작정 걷지 말고 몸 상태에 맞추자. 몸 상태에다가 밑줄. 해제 부분 갈게요. 이 글은 걷기를 운동의 하나로 보고 걷기 운동에 관한 정보 제공의 설명문이야. 정보 제공에다가 밑줄.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수필, 두 번째는 설명문. 걷기라는 운동의 특징과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밑줄 끌게. 특징에다가 밑줄, 올바른 방법에다가 밑줄. 운동 시간, 운동 주기, 운동의 절차 등에 관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머리말부터 들어가 볼게요.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야. 안전하게에다가 밑줄, 유산소 운동에다가 밑줄. 러닝, 마라톤, 크로스 컨트리 이런 것보다 다 안전하다는 거네요.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도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도 받지 않고요. 특별한 기구 없이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야.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니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한다. 지금부터 방법과 유의사항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본문에 걸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 발을 내디딜 때 발꿈치가 먼저 땅에 닿지 않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하자. 올바른 자세에다가 밑줄. 걷기 속도에 따라서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이 되는데 평보는 1시간에 4km, 그리고 속보는 1시간에 6km. 1시간에 6km 너무 심한데. 경보는 1시간에 8km. 와우.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속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평보랑 경보의 사이에 평범한 속보. 제일 효과가 크대요.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해주시고,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운동 시간은 40에서 50분 정도.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는 늘리는 것도 좋지.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준비 운동 철저에다가 밑줄. 발목이나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스트레칭.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도 좋지.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점차 속도를 빨리 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의 정리 운동도 좀 해줘야 돼. 정리 운동에다가 밑줄. 자, 그럼 왼쪽 귀퉁이 보고 가겠습니다.
걷기 운동의 장점 뭐였다고요?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해 나가는 줄. 그래서 초보나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 좋다. 장소나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 없이도 우리는 누구나 걷고 다닌다. 내려와서 걷기 운동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세는요, 허리를 곧게 펴시고 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팔은 가볍게 흔들면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걷는다. 빠르기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3, 4일이나 그리고 운동 시간은 40에서 50분 정도. 순서는 준비 운동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높이다가 끝날 때 정리 운동을 하더라.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첫 번째, 연령이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로 행하자. 밑줄이자. 연령이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에다가 밑줄. 언덕길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위험하니까 피하시고요.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보다는 운동장에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하자? 준비 운동으로 몸 상태를 살핍시다. 한 장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너무 더운 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한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마셨을 때 가슴에 통증 느낄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걷기 운동이 더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세요. 몸 상태에다가 밑줄. 심장이라든지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우선 살펴봐야 되고,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을 하자고요.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건강에도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 데 더없이 좋아서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 오히려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지방을 잘 태운대요.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서 장시간 걷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을 쌓게 하여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활력을 갖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다시 정리, 걷기 프로그램의 장점과 효과.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로 장시간 걸어주자. 장시간에다가 밑줄, 체중 조절에다가 밑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과 뼈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도 쌓게 되니까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도 가지게 되더라. 왜 오른쪽 귀퉁이 가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걷기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시간씩 속복, 아니면 나는 평복. 자신의 걷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 글의 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었다. 평소 꾸부정하게 걷는 나의 모습,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빠른 달리기보다 내 체력에 맞는 속도로 오래 걷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약간 잘리는 것보다 우리 동네 얼마나 걷기 좋을까는 논설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걷기 환경을 좀 조성하자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글이라서 다음 시간에 주제 통합적 읽기 하면서 나갈 테니 이 프린트를 자습서에다가 꼭 끼워서 와주셔야 됩니다. 뒤에는 다음 시간에 받기로 하고 이걸 좀 꽂아 다니고 쌤이 주는 거 다 모아주세요. 알았죠? 파일집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자료집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은 남았지만 왠지 이것까지 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